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 급등과 미국 사모대출 리스크 우려 속에 이틀 연속 큰 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7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5,400선까지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배당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주 환원 확대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 하락한 5,487.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인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0원을 돌파하며 1,509.09원까지 올라갔고, 이는 전일 대비 1.34% 상승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데이터는 오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을 압박한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96.71달러까지 올라가며 1.02% 상승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친중 산유국에 대한 연이은 군사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된 겁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상당히 약했죠. 네,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6,672.61로 1.52% 하락했고, 나스닥은 22,311.98로 1.78%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도 46,677.85로 1.56%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낙폭이 컸는데, 엔비디아가 1.55%, 애플이 1.94%, 테슬라는 3.14%나 떨어졌습니다. VIX 지수도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VYX는 27.85까지 올라가며 2.05% 상승했습니다. 25를 넘어선 건 시장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개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쪽이 특히 약했던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업종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3,500원으로 2.34%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도 91만 원으로 2.15% 떨어졌습니다. 특히 TSMC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5.03%나 급락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336.7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영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낙폭이 컸네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36만 9천 원으로 3.91%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테슬라 주가가 3.14% 급락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테슬라는 395.0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몇 주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반면 강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나요? 네, 주목할 만한 강세주가 몇 개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이 24,450원으로 11.64%나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통신 비전을 발표하면서 광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쪽은 어땠습니까?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선방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 6,500원으로 2.9% 상승했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유가 쇼크 속 대안에너지를 찾는다는 투자 테마가 부각되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어땠나요? 현대차는 51만 7천 원으로 0.77%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 상승이 자동차 업종에는 부담이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강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 정도로 약할 때 1% 이내 하락은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환율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네. 1,500원 육박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5.09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입니다. 1.34% 상승했는데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7%까지 올라가며 1.54% 상승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죠.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정확합니다.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친중 산유국들에 대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유가 상승도 환율에 영향을 주나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WTI가 배럴당 96.71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만약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수백억 달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원화 약세 압력이 됩니다. 정부나 한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시장 개입 신호는 없습니다만 1,500원을 넘어서면 구두 개입이나 실제 개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다만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시적 변동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1.41로 0.14%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4.27%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급등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의 근본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의 핵심은 3호 대출 시장 리스크였습니다. 미국 3호 대출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최근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론 시장에서 디폴트율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 대형 사모펀드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 겁니까? 3호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이 3호 시장으로 몰렸거든요. 만약 여기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구조죠. 거품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보도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준의 선제적 유동성 공급입니다. 시장에 경색 조짐이 보이면 즉각 개입해야 합니다. 둘째, 차입 기업들의 실적 개선입니다. 3호 대출을 받은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형 기업인데 이들의 수익성이 유지돼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금리 안정화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디폴트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시스템적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특히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3호 대출 시장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주간 이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개별 기술주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183.14달러로 1.55% 하락했습니다. 다만 오늘 엔비디아가 AI 통신 비전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광통신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는 관련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국내 광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죠. 애플과 테슬라는요? 애플은 255.76달러로 1.94% 떨어졌습니다. 아이폰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부담입니다. 테슬라는 395.01달러로 3.14% 급락했는데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함께 경쟁 심화가 주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BYD와의 가격 경쟁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최대 변수였던 유가 급등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WTI 원유가 배럴당 96.71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군사 행동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친중 산유국들에 대해 연이어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용 카드로 해석됩니다. 어느 나라들입니까? 구체적인 국가명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친중 성향 산유국들로 추정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 내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현장 르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도 유가 상승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체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면 소비 심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죠.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약 100억 달러 증가합니다. 이는 무역 수지 악화, 물가 상승,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석유화학, 운송, 항공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대체 에너지주들이 주목받은 겁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2.9% 오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100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도 유지되고 있어서 공급 부족 우려가 큽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겠죠. 오늘 또 하나 주목할 이슈가 배당 시즌인데요. 네, 3월은 본격적인 배당 시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배당 기준일을 앞둔 종목이 184개에 달합니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배당락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투자자들은 배당 기준일과 배당 낙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락이 뭡니까? 배당 기준일 다음 거래일을 배당 낙일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배당 낙일에는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원이면 주가도 1,000원 정도 조정받는 거죠. 올해 배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밸류업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증권사들이 배당 성향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있고 자사주 소각 규모도 수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는 주가 부양 효과와 함께 주주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나요? 네, VIP 자산운용이 대원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원산업이 순현금 4,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배당 성향이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VIP 운용은 집중투표제 배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뭡니까? 소액주주들이 이사선임 시 자신들의 지분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도 이사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죠. VIP 운용은 대원산업이 이를 배제하려 한다며 주주권익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대주주 중심 경영이 당연시됐지만 이제는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보도가 있던데요. 네, ETF로 피신했는데 분산 투자 속 위험 베팅이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하려고 ETF에 투자하는데 최근 ETF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 S&P 500 ETF의 경우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비중이 압도적이죠.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셈입니다. 이들 종목이 동반 하락하면 ETF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TF 투자 시 내부 구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종목 비중, 섹터 분포, 지역 분산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 ETF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중복 보유 종목이 많으면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분산을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초고수들은 시장이 약할 때 오히려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력적입니까? 현재 주가가 18만 3,500원인데 이는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특히 HBM 사업 본격화와 파운드리 개선 기대감을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있어 변동성을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개미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5,400선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인데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71,490.83달러로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71,490.83달러로 1.41% 상승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강세를 보인 건 흥미롭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어땠습니까? 금은 온스당 5,081.6달러로 0.67%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금 가격을 압박했는데요. 다만 5,000달러 위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수요가 유지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움직임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금은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가 강합니다. 달러가 강세면 금은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반면 비트코인은 최근 기술주와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시 유의점은 뭡니까?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규제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고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짚어주시죠. 다음 주는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유가 상승이 물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배당 기준일이 집중된 만큼 배당락 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3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포인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은 방어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시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든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에서 30%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배당주에 주목하여시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가 방어력이 좋습니다. 특히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락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셋째, 유가 상승 수혜주와 피해주를 구분하여시오. 정유, 석유화학은 단기적으로는 마진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둔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대체 에너지, 원전, 재생에너지는 중장기 수혜주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요? 넷째, 환율 해지를 고려하여시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 해외 ETF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이 있으니 과도한 집중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는요? 다섯째, 기술주 조정을 기회로 활용하여시오. 엔비디아, 애플 같은 우량 기술주들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 전략을 써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열시오. 자신의 투자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우량 자산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결국 승리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는 유가 급등과 미국 사모대출 리스크로 1.7%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광통신과 에너지 대체주는 강세였습니다. 배당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주 환원 확대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연준 인사 발언과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